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요.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이나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비타민 C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여러 얘기들이 있고요. 유튜브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치매를 예방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뇌 건강을 지키는 데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도 좀 피하면서 과소평가도 피하면서 정확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뇌질환하면 대표적인 게 치매하고 파킨슨인데, 이 두 질환의 공통적인 원인은요, 이 두 질환이 다른 병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기전 속에는 바로 산화적 손상이라고 하는 옥시다티브 데미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먹고 활동하고 하는 동안에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적당하면 괜찮은데 쌓이게 되면 세포의 단백질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DNA를 공격해서 손상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뇌는 특히 이 손상에 아주 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가 그러면 왜 이러한 손상에 취약하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뇌가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장기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체중의 2%밖에는 되지 않지만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만큼 산소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활성산소도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활성산소가 결국은 뇌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뇌는요, 지질 함량이 높습니다. 이 신경세포막 자체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지방산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쉽게 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뇌세포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재생이 안 됩니다. 한번 망가지면 끝인 거죠. 그래서 손상을 줄이는 것이 결국은 치매 예방의 핵심인데, 결국은 이 모든 이것이 활성산소에 의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비타민 C나 또는 앞타민 C가 효과적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줌으로써 치매를 예방을 할 수 있는, 이게 결국은 장기적인 효과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있는 부위를 흑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산화 손상의 흔적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와 파킨슨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이게 연구 주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목에서 결국은 비타민 C가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뇌는요, 우리 몸의 어떤 다른 조직보다도 비타민 C를 굉장히 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뇌 속에 있는 비타민 C의 농도는요, 혈중 농도의 약 10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뇌에 축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VCT라고 하는 특수한 비타민 C 운반체를 써가지고 뇌로 비타민 C를 적극적으로 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타민 C가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비타민 C가 얼만큼 뇌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걸 보여주는 예인데, 저희가 비타민 C와 앞타민 C를 가지고 뇌에 축적되는 비타민 C의 양을 측정을 해봤더니 일반 비타민 C를 투여하는 것보다도 앞타민 C를 투여하는 경우에서 약 2배에서 2.5배 정도가 더 비타민 C가 더 많이 뇌에 저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대표적인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를 직접 중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비타민 E를 재활용해서 신경세포막의 지질산화를 잘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비타민 C는요,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라고 해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그러한 효소가 있는데, 거기에 비타민 C가 조력자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는 단순한 항산화제 그 이상으로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치매나 이런
그 파킨슨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들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늦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논문에서는 앞타민C가 뇌질환 예방뿐 아니라 치료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제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연구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실망하거나 또는 반대로 과한 기대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논문, 두 논문을 하나씩 짚어드리고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분명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요, 2022년도에 안타이옥시단트라고 하는 데에 실린 경희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그 연구 대상은 17개월 된 늙은 암컷 쥐를 대상으로 해서 8주간 매일 앞타민C를 경구 투여를 했고, 그 결과를 이제 그 몇 가지 그 실험 방법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 첫 번째 기억력 검사를 했습니다. 그 이제 Y 미로라고 하는 거, 이제 수동 회피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서 유의미한 개선이 이제 관찰이 되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늙은 쥐가 젊은 쥐 수준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항산화 효소의 발현을 증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몸속에는 항산화 효소들을 스위치를 키는 마스터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스터 스위치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항산화 방어 기전, 그리고 그 방어 기전에 관련하는 효소들의 어떤 그 생성을 늘려줬다라는 부분인데, 가장 흥미로운 거는요, 이때 우리가 비교하는 군이 있었어요. 비타민C만 단독으로 투여한 그룹, 그 다음에 비타민C를 잡고 있는 앞타머만 단독으로 투여한 그룹, 그리고 앞타민C만 투여한 그룹 해서 앞타민C만 투여한 그룹을 앞에 두 그룹하고 비교를 했더니 앞타민C를 투여한 그룹에서만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도에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학술지에 후속 연구가 실렸는데요. 이 연구는 첫 번째 연구보다도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는가를 해부학적, 분자생물학적으로 이제 파헤친 그러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20개월 된 늙은 암컷쥐한테 8주간 앞타민C를 경구 투여한 뒤에 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뇌혈관 손상이 줄어들었어요. 늙은 쥐의 뇌에서는 미세혈관이 짧고 좁고 쪼개지는 그러한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앞타민C 투여군에서는요, 혈관의 길이가 회복되고 조각난 혈관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혈관 뇌장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보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혈관 내피세포와 주위세포를 연결하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들의 발현 자체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뇌의 담벼락이 튼튼해져서 뇌가 그만큼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뇌에서의 신경염증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염증에 의한 뇌에서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사멸이라든지 손상이 예방이 되고 신경염증 자체도 완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진은 결론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하면, 앞타민C가 노화로 인한 인지장애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가 될 수 있다. 영어로는 거기에 이제 potential new intervention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반드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요, 이 연구들이 저도 굉장히 흥미롭고 과학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는요, 이 연구 결과들이 일단은 동물 실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에서 같은 효과가 과연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치매 환자, 파킨슨 환자를 모집을 해서 장기간 오랜 시간 동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체 실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사람에게서도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해 줬다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퇴행성 뇌질환에 있어서 앞타민C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비타민C도 효과가 있지만 앞타민C는 그 지속 시간이 연장되고 그 다음에 체내에서의 혈중 농도를 또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고 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멜리오레이트라고 하는 단어 또는 알레비에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탑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화로 생긴 손상을 덜 나빠지게 했다는 것하고요. 멈췄다, 되돌렸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완화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뇌에서의 이런 퇴행성, 염증성 뇌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누적이 되는 질환이라고 한다고 보면 완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를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연구 대상으로 했던 쥐 자체가 늙은 정상쥐거든요. 근데 이게 뭐 치매가 유발이 되거나 파킨슨을 유발시킨 어떤 형태의 모델, 동물 모델도 있는데 어떤 정상적인 상태의 쥐에서의 노화 과정에서의 이것이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가능성, 그거를 또 예방을 하는 측면에서의 연구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봤을 때는 이미 치매나 파킨슨이 진행된 환자가 드시면 병이 낫는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치매나 파킨슨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발생이 된 상황에서의 치매나 파킨슨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가급적이면 좀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뭐 비타민 C가 좋냐, 앞타민 C가 좋냐, 아니면 다른 영양제가 좋냐에 대한 어떤 서로 우위를 점하는 얘기보다는 균형 있는 선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자 했지만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3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학로에 있는 서울의대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제1회 대한앞타민C 학술대회가 있고 거기에는 일반 우리 회원들도 모집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참가비가 없습니다. 오시면 지금 여기서 못 다 해드린 말씀도 같이 나누면서 건강 관련된 어떤 그 지식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1회 앞타민C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